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반포장이사 싸다고 좋은 게 아니다 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자, 이삿날 반포장이사로 진행을 하셨다가 후회하신 분들 계시죠? 현장에서 이사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반포장이사는 싸면서도 왜 비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자, 반포장이사는 왜 싸게 보일까? 우선 총 견적에서 저렴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입장에서 포장과 정리를 잘해주는 이삿짐센터 찾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한테 들어본 결과 추천하는 이삿짐센터, 포장 정리 잘해주는 이삿짐센터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내가 그냥 진행하지 뭐 하고 반포장이사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요. 자, 두 번째. 반포장이사의 문제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포장의 차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삿짐 센터가 포장이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 고객님들이 포장이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상당히 달라요. 우리 고객님들 선풍기 그냥 들고 옮기면 되고, 화분 차량 뒷자리 남는 공간에 그냥 실으면 되고, 모니터 앞자리에 들고 타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세제나 샴푸 이런 것들 바구니에 담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주방 그릇이나 화장품 이런 것도 바구니에 담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차량의 짐을 차곡차곡 적재할 수 있고, 좌회전 우회전 했을 때 차량 내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게끔, 그래서 안전하게 이삿짐을 옮길 수 있게끔 하는 게 포장입니다. 근데 우리 고객님들은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지 않고 내 생각에서 이렇게 옮기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걸 포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볼게요. 시간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반포장이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사를 9시 정도에 시작해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잔짐을 내가 다 포장해놔서 8시에 시작을 하게 되면 이삿짐 상차가 너무 빨라져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 입장에서 대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1시간 늦게 시작하셔서 9시에 시작하셔서 11시 반까지 이삿짐을 빼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고객님들께서 포장을 미흡하게 해 놓으신다면, 자, 반포장이사 하실 때는 인원이 적게 오죠. 그리고 이사 시간도 늦게 시작했죠. 그런데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고객님 댁에 와서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큰 짐 포장만 해서 바로바로 싣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모든 잔짐을 내가 한 번 더 손으로 포장을 해야 되는, 그래서 시간이 지연이 되고 결국은 그러므로 해서 기사들은 이게 포장이사인지 반포장이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내가 이 일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서 추가 인건비, 추가 비용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포장이사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고객님들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고객님들 포장 방법이 약간 미흡한 것도 있지만 마킹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짐이 내가 들었을 때 무겁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포장을 미흡하게 하시면 박스 밑이 복 터질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터지면서 기사의 뭐 발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마룻바닥에 떨어져서 어떤 사고가 날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박스 안에 뭘 담았는지 기록을 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또 뭐 세제나 책이나 이런 거를 뭐 같은 박스에 담으신다든가 혼용을 해서 담으신다든가 하면, 뭐 저희가 이삿짐을 차량에 실을 때 똑바로 실을 때도 있지만 옆으로 실을 때도 있고 뒤집어서 실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제 세제가 흘러서 책에 다 오염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오롯이 이삿짐 센터 직원의 책임이 100%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포장을 미흡하게 하고 마킹을 하지 않고 기사들한테 조심해달라고 언급하지 않은
그런 책임이 고객님이 99%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1% 미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비 발생 원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고객님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2번에서 말씀드렸죠. 추가비 발생 원인은 뭐냐면 고객님께서 정말로 프로처럼 저희가 돈을 받고 일어나는 사람처럼 완벽하게 포장을 해주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고객님들은 아마추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게 사실상 힘들어요. 그래서 포장을 완벽하게 하지 않을 때는 추가 비용이 반드시 나올 확률이 높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반포장 이사가 무조건 나쁜 거냐?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반포장 이사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알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이사를 진행해야 되는지 알고 나서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비추하는 분들이 계셔요. 반포장 이사를 하지 마셔요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삿짐량이 엄청 많거나 맞벌이 저녁에 두 분 다 같이 퇴근하셔서 식사하시고 저녁에 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 맞벌이 부부, 그리고 또 아이가 있는 분, 아이들이 있으면 또 아이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아이 취침 시간 챙겨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반포장이사 하시면 이삿짐 정리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방짐이 정말로 많은 집, 아이들이 다 커서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뭐냐면 주방짐은 거의 어머니가 혼자 짐을 정리해야 되는데 주방짐이 많다면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가 4대 정도 넘어간다, 4대 이상이다, 그런 집은 절대로 반포장 이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반포장 이사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분들이 하시면 안 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반포장 이사 선택하시는 데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